저는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이비인후과에 근무하고 있는 서영준입니다. 차세대 리포트 성과 발표회로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새로운 의료 서비스 혁명 디지털 치료제입니다. 아마 디지털 치료제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한림원 한국과학기술 한림원에서는 매년 여러 개의 이제 새로운 기술에 대한 리포트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새롭게 정말 의료계에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치료 기기, 디지털 치료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상의입니다. 이비인후과로 실제로 난청과 어지러움증을 실제 진료하고 있는 의사이고, 또한 의사이면서 여러 가지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실제로 어지러움증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개발자로서 있습니다. 또한 저는 이제 연구 쪽으로 난청과 어지러움증을 기초 연구부터 임상 연구까지 할 수 있는 연구자로서 의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주제를 맡아서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렇게 리포트를 발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리포트를 발간하기 전에 제가 디지털 치료제라는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아마도 일반인들이나 저희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교과서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 디지털 치료제라는 책을 발간해서 하던 도중에 한림원에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저희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모으도록 모았습니다. 그래서 탄생했습니다. 차세대 리포트 2권이었고요. 새로운 의료 서비스라고 해서 디지털 치료제로 해서 제가 서영준이 제가 첫 번째 서두를 맡았고요. 저희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님이신데 역시 차세대 한림원 회원으로서 김희정 교수님께서 저희 두 번째 챕터를 쓰셨습니다. 또한 저희 웰트라고 하는 실제로 어지러움 디지털 치료제로 식약처 승인받은 건이 국내에 두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웰트 그리고 곧 서비스를 시행할 웰트에서 강성기 대표가 같이 저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또한 아까 제가 책을 썼고 그다음 같이 연구를 항상 해주고 계신 포사이트 컴퍼니 대표로서 오창원 선생님도 같이 집필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리포트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일반인들 그리고 전문가들을 위해서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이해를 좀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디지털 치료제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들에 대해서 저희가 리뷰를 했고, 앞으로 어떻게 디지털 치료제가 개발됐으면 좋겠다라는 첨언의 말씀을 저희가 뒤에 담았습니다. 일단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이해를 좀 말씀드리면 이전에는 이렇게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고혈압 환자라고 하면 고혈압 약을 먹고 제 혈압을 조절하게 됐었죠. 그래서 병원에 가시면 환자분 혈압을 재게 되고 그 혈압에 따라서 저희가 약을 동일하게 처방을 받았는데 이제 미래의 모습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약을 먹겠죠. 약을 먹겠지만 그 외에 디지털 치료제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디지털 치료제를 항상 말씀드릴 때 잔소리를 할 수 있는 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라는 게 어떻게 발생이 할까요? 고혈압은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요. 짜게 먹는다든가 비만하던가 아니면 내가 정말 운동 부족이 있거나 그랬을 때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도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고혈압이라는 것들은 여러 가지 인자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약으로만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이런 말씀을 들을 겁니다. 살 좀 빼세요. 그리고 담배 피지 마시고요. 술도 마시지 마세요라는 잔소리를 듣게 될 텐데 그 외래에서만 듣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치료제에는 아마도 이 스마트폰이라는 24시간 항시 나를 따라다니는데 앱 형태로 구현이 대부분 많이 되고요. 그 앱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잔소리를 해줄 겁니다. 이제 잘 시간이에요. 오늘 짠 거 많이 드셨네요. 드시지 말고요. 오늘 혈압이 좀 올라갔어요. 운동하시고요. 내일은 다시 혈압을 이때 재시고요. 약을 제때제때 먹으세요. 라고 계속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 그 잔소리를 할 수 있는 거를 디지털 치료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디지털 치료제는 앱 형태이긴 하지만 그리고 잔소리이긴 하지만 그냥 잔소리가 아니라 의학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의학적 근거에 의해서 말하는 거랑 동일하게 어떤 디지털 치료제에서 잔소리를 하는 행위는 아마도
의학적 근거가 충분한 잔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우리 행동 패턴을 좀 바꿀 수 있는 잔소리 앱들, 그다음 잔소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내가 나를 좀 통제해서 내 행동 패턴을 바꿀 수 있게 하는 이런 디지털 치료제가 앞으로 항상 같이 할 거라고 저는 예상하면서 이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근데 제가 디지털 치료제라고 말을 하는데 저희가 한림원에서 논의를 통해서 말하기로는 이제 디지털 치료 기기가 원래 맞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치료라는 것들이 영어로 보면 디지털 테라피틱스라고 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치료제, 디지털 치료 기기, 앞에 디지털 치료가 같죠. 하지만 제라는 부분하고 기기라는 부분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디지털 치료제는 새로운 범주의 어떤 치료제이기 때문에 알약으로 구분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기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여러 고민을 했었고, 식약처에서는 의료기기에 속해서 인증을 받아야 된다. 이거는 스마트폰 앱이나 여러 가지 기기를 통해서 구현이 되기 때문에 의료기기에 속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크게 의료기기로 묶었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기가 유형의 물체인 하드웨어랑 무형의 물질인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하드웨어가 없이 단독으로 소프트웨어만으로도 치료 기능을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여기 안에 디지털 치료제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질병을 타겟으로 해야 됩니다. 어떤 뚱뚱하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비만이라는 질병을 타겟을 해야 되고요. 그 비만을 치료하기도 하게 하는 기능도 있지만 그거 치료하기 전에 발생하지 않는 예방 기능도 있고요. 치료한 다음에 관리하는 기능까지 예방, 관리, 치료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근거가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의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만으로 의료기기가 돼야 되는 이렇게 네 가지를 만족해야 디지털 치료 기기라고 부릅니다. 일반인들이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면 조금 더 알아듣기 쉽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는 한림원에서 디지털 치료제라는 말을 하고 대표적으로 써드렸지만 저희가 항상 주석을 답니다. 디지털 치료 기기로 불러야 하고요. 그다음 디지털 치료 기기로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디지털 치료제를 혼용해서 쓰기는 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치료제나 디지털 치료 기기로 불리나 어차피 속성은 동일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디지털 치료 기기로 분류를 하면서 디지털 치료 기기로 가능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저희 한림원의 목소리로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디지털 치료 기기는 이 아래 하위에 있는데 아마 디지털 헬스라는 말도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디지털 메디슨이라는 말도 많이 들었을 텐데 상위 개념부터 하위 개념으로 가면서 점점 의학적 근거가 탄탄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헬스는 약간 영양제 같은 느낌이죠. 영양제는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니까 치료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좋게 한다는 말을 할 수 있죠. 하지만 디지털 치료 기기는 저희 약품처럼 영양제가 약품을 되려면 여러 개 쓰다 보니까 어떤 특정 질환을 치료하는데 탁월하더라. 의학적 근거가 마련되면 영양 보조식품이 의약품이 되는 것처럼 디지털 헬스가 디지털 치료 기기로 바뀔 수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개가 헷갈리신다면 디지털 헬스는 전반적으로 의학적 근거가 약간 부족하지만 건강과 관련된 디지털을 활용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디지털 치료 기기는 식약처에서 인증할 정도로 이거는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돼서 임상 시험을 거친 의료 기술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약품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0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약품이 처음 개발되면 사람한테 쓰이기 전까지 여러 가지 동물 실험을 통해서 위험성이 없는지 그리고 용량은 괜찮은지를 판단하게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임상시험을 여러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치면서 비로소 우리한테 오게 되는 굉장히 긴 기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치료제는 이 기간을 굉장히 단축시켰습니다. 앞에 있는 저희 전임상 단계도 거치지 않고 바로 임상시험을 하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기존의 의약품과 디지털 치료제에 개발되는 기간이나 특성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디지털 치료제는 여러 가지 만성질환과 정신건강이 증가하면서 대두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잔소리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병을 치료하는 건 아니고요. 잔소리를 한 1년, 2년 이렇게 들어야 내 생활 패턴이 바꿔지면서 내가 비로소 짠 걸 안 먹게 되고 내가 비로소
운동을 하거나 음식 조절을 할 수 있어서 고혈압을 조절하는 것처럼 이것들은 만성 질환이나 정신 질환에 탁월한 효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디지털 치료 기기는 천천히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아마도 인구의 고령화나 생활 양식의 습관의 변화에 따른 만성 질환 그리고 천천히 치료가 되는 정신건강 질환에 증가하면서 이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병원에 가시면 예전에는 100명 다 모두 다 동일한 용량을 썼다면 요즘에는 다 같이 유전자가 다르고 생활하는 패턴도 다르고 운동량도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약을 먹어요?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개인에 대한 의료를 관심이 많기 때문에 개인화 의료의 부상 때문에 이런 디지털 치료제가 많이 대두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는데 내가 이비인후과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내가 어지러워요. 근데 내가 어지러운 것들을 나는 여기 의사 선생님 5분 진료를 받고 너무 부족해요. 저는 집에 가서도 의사 선생님들의 잔소리를 듣고 싶고요. 의사 선생님들과 컨설트도 하고 의사 선생님한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구가 있었죠.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들도 환자를 볼 때 5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다. 환자들이 그동안 한 달 동안 약을 먹는 동안 어떻게 변화가 겪었고 나한테 몇 시간이고 얘기를 해주면 내가 더 잘 치료를 할 텐데 라는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의 수요, 니드와 그다음 환자들의 니드가 만나서 이렇게 디지털 치료제, 중간 매개체죠. 병원에 오지 않은 기간 동안에 환자를 케어해주고 그다음 환자의 요구를 좀 들어주고 다시 이것들을 데이터를 정리해서 의사한테 전달해주는 중간 매개체가 디지털 치료 기기로 탄생하게 만드는 필연적인 요소였다고 생각하고 이 디지털 치료 기기는 디지털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기술이 아니었나 생각하면서 제가 이쪽 기술 개발에 좀 많이 관심을 갖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디지털 치료제는 이렇게 보듯이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저희가 보시면 2030년까지 급격히 올라가는 디지털 치료제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여기 보시면 CAGR이라는 거는 연 성장률인데 보시면 20%나 됩니다. 보통 전통적인 의료기기가 5%대에 있다면 이거는 20%니까 4배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국내의 디지털 치료제가 27%나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세계의 디지털 치료기기의 시장을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개발사라든가 제약사 그리고 병원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쪽에 관심을 갖고 여러 투자와 논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디지털 치료기기는 처음에 약물 중독에 쓰였습니다. 약물 중독, 마약이죠. 마약이나 통증 약들을 내가 어떻게 혼자서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줄일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잔소리를 하는 거죠. 야, 마약하면 안 돼요. 마약을 줄이세요. 마약하는 시간을 적으세요. 마약 안 하는 시간을 적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마약이 하고 싶을 땐 이렇게 행동하세요 하면서 잔소리를 하면서 약물을 스스로 줄여나가는 게 제일 먼저 쓰였던 디지털 치료기기의 첫 번째 형태였습니다. 그 외에 천식이라든가 폐환자들, 이거 담배 피는 환자들을 가지고 이렇게 혼자서 잔소리를 하게 돼서 그것들의 행동 패턴을 변하기도 하고요. 당뇨, 고혈압, 그다음 뇌졸중, 뭐 그다음에 저희 뇌진탕 환자, 그리고 또 소화행동 장애 이런 것들이 있죠. 다시 말하면 이것들은 뭐냐면 만성 질환과 정신 질환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왜 그래서 제가 최근에 식약처 승인을 받은 두 개의 기업 중에 웰트 아이라는 필로 RX였는데 제가 웰트 아이죠. 웰트 아이라는 걸 보여드리면 자는 시간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또 일어나는 시간, 중간에 깨는 시간을 입력하고 그다음 자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권고하고 음악이나 명상 컨텐츠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일기도 적게 하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다이어리를 남겨서 의사 선생님들한테 전달하고 다음에 또 치료를 좀 하게 하는 여러 가지 앱이 있는데 아마 곧 상용화가 될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지행동 치료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디지털 치료 기기가 구현하고 있는 기술이 인지행동 치료인데요.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내 행동으로 반영이 되고 내 행동이 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짠 거를 좋아하고 그다음 그거 그 때문에 내 짠 걸 많이 먹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혈압에 걸린다라는 인지 행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들을 인지를 바꾸면 다시 말하면 짠 걸 좀 먹지 말자라는 것들을 강조하면 행동이 변화하게 되고 질병을 조금 치료할 수 있다라는 게 인지행동 치료고 그것들이 디지털 치료제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제는 부정적인 믿음을 수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고혈압은 내가 비만이 있어서 그래. 그럼 비만 뚱뚱해지면 안 돼라는 뭐 이런 믿음들도 계속 고치게 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스트레스를 좀 줄여야 된다라는 사람들하고 관계 맺는 기술도 좀 가르쳐 주고 내 감정, 식욕을 돋구게 하는 이런 감정들도 좀 조절하고 그러면서 행동을 변화시켜서 여러 가지 고혈압의 유병률을 낮추는 인지행동 치료가 근간이라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인지행동 치료는 이렇게 됩니다.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떨려서 막 울어버리거나 이렇게 엎드리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A라는 상황에 있을 때 C라는 반응이 나타나게 되죠. 근데 그 사이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나 보면 예를 들어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무서워. 나는 이거 떨어질 것 같아. 나 이제 울어야겠다. 난 책상에 엎드려야겠다. 그러면서 빵 울게 될까요? 그렇진 않고요. 시험장에 들어가자마자 나는 어떤 감정에 휩쓸려서 그 행동을 하게 되죠. 그 사이에는 이 자동적 사고가 있습니다. 자동적 사고는 정말 찰나입니다. 찰나 동안에 나도 모르게 내가 의도한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사고가 드는 거죠. 이 사고가 생기게 되는데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동적 사고를 타겟해서 디지털 치료제는 생각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찾아낸다면 행동을 멈추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자동적 사고는 과거의 신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릴 때 엄마한테 시험을 잘못 봤더니 엄청 혼났어. 선생님한테 엄청 혼났어. 이 트라우마라는 기억이 내가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을 자동적 사고를 만들므로써 내가 그 행동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 이 과정 중에 디지털 치료 기기는 자동적 사고를 타겟으로 하고 과거 신념을 좀 변화시키면서 치료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치료제의 인지행동 치료 전략은 심리 교육을 통해서 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내가 갖고 있던 인지적인 오류를 파악하게 하고 그다음 나는 잘할 거야라는 자기 효능감을 좀 보돋아서 자기 스스로 치료를 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자기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겁먹지 않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술을 강화하는 이 네 가지 기술을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전략들을 네 가지를 이루려고 할 때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술들을 통해서 모바일 앱을 통해서 내가 인지를 바꾸게 하거나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이라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내가 내 행동을 바꾸게 한다든가 그리고 웨어러블 장치, 인공지능과 챗봇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을 좀 바꾸게 한다든가 아니면 센서를 통하거나 내가 어떤 땀을 흘리거나 이런 것들을 자꾸 알려주면서 내가 인지를 좀 바꾸게 하고요. 이런 기술들을 각각 기술적인 요소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인 인지 자체를 변화시켜서 행동을 하게 하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가상현실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처음에 아마도 PTSD라는 외상후 장애인데요. 예,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이 전쟁터에 가서 사람을 죽였을 때 굉장한 충격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폐쇄 공간만 있으면 굉장히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간이 있을 때 가상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때 당시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이것들을 계속 습관화를 해서 계속 반복하게 게임을 하게 해서 내가 무뎌지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해서 아까 말했던 찰나라는 자동적 사고죠. 그 무서운 환경을 봤을 때 내가 죽였다는 죄책감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드는 걸 하는데 저도 이런 의료 가상현실을 통해서 어지럼증을 치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어지럼증이라는 거를 경험하는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하고 그다음에 어지럼증 공을 치료할 수 운동을 하게 해서 눈 운동이라든가 고개 운동을 하게 해서 조금 균형 감각을 늘리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유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마련했고 어떤 물체들을 타겟해서 내가 원하는 운동을 매일 집에서 어느 정도 하게 해서 어지럼증을 치료하게 하는 이 어지럼증 전정재활 훈련 디지털 치료제를 제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아마 디지털 치료제로 나중에 선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치료제가 만약 개발되고 나면 이런 과정을 겪어서 환자들이 사용하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일단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처럼 의사가 어떤 검사를 하고 진단을 하고 약을 처방하게 될 겁니다. 약과 함께 이제 처방이 될 겁니다.
디지털 치료제라는 걸 처방하게 될 텐데요. 이 디지털 치료제가 약국을 거쳐서 배급이 될 건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배급이 걸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환자의 핸드폰의 대부분 앱 형태로 깔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앱 사용법을 익혀서 이제 집에 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약을 먹고 그 약 먹은 시간을 기록하게 될 것 같고요. 이 앱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요청하게 될 것 같습니다. 환자의 혈압을 재개하고요. 그 다음에 환자한테 이 약에 대한 효능과 그 다음에 심리 치료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짠 거 식습관도 고치게 할 거고 운동 치료 운동도 요청할 거고 그 다음에 수면 패턴까지 강요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 안에 환자 원격 모니터링도 집에서 가능하게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혈압을 내가 입력할 때 180이 넘었다. 그럼 위험한 겁니다. 그렇다면 의사가 바로 전화를 드리거나 의료진이 전화를 드려서 개입을 하게 됩니다. 지금 먹고 있는 약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니 다시 한번 내원하세요. 아니면 지금 위험할 수 있으니 지금 어떤 행동을 하지 마세요라고 환자한테 개입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자의 다이어리가 생성이 되고 다음에 한 달 뒤에 다시 의료진을 찾아러 갔을 때 본인이 그동안 한 달 동안 했던 건강, 처방, 복약, 관리에 대한 기록들을 의사가 한 번에 파악을 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다음 처방에 피드백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앱 하나로 저희가 치료도 하지만 저희를 집에서 모니터링도 하고 그것들도 개입하게 하고 그다음 그걸 갖고 의사들한테 피드백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춘 디지털 치료 기기가 아마도 여러분의 곁에 항상 있을 거고 계속 잔소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그림을 좀 보여드렸었습니다. 디지털 치료 기기로 미국에서 페어 세라피틱스의 리셋이라는 게 처음 FDA 승인을 받았고 실제로 많은 사용률을 보였지만 올해 상장 폐지가 되면서 희망과 함께 실망을 같이 갖춰졌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치료 기기는 이것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고 그것들을 좀 극복하려고 노력하는데요. 그래서 디지털 치료제가 갖춰야 할 요건으로 6가지를 강조했었습니다. 이거는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안전해야 되고요. 또 효과가 높아야 되고, 그리고 품질이 좋아야 됩니다. 또한 환자 중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이것들은 개인정보 보호가 있어야 되고, 또한 지속적인 임상 영향이 있어야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디지털 치료 기기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할리먼 리포트에서 제안한 내용들이 이 6가지였습니다. 그중에 우리나라에서 특히 조심해야 될 4가지를 좀 강조했었는데요. 디지털 치료 기기는 아마도 기존의 의료기기랑 좀 다른 임상시험을 거치게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앱을 동물들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동물 실험을 안 하고 사람한테 직접 쓰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위험할 수도 있고 위험도가 조금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임상 없이 사람한테 적용되기 때문에 아마도 식약처에서 임상시험에 대한 행태가 많이 바뀔 거고요. 실제로 병원 안에서 임상시험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관리 문제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그다음에 기업이나 의료 쪽에서는 이 임상시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저희 이 디지털 치료기기를 대하는 단체들은 아마도 이 개인정보 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스마트폰에서 내 정보가 빠져나간다면 굉장히 경제적인 손실을 이룰 수는 있죠. 하지만 의료 정보가 빠져나간다면 더 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협박을 받으면 굉장히 치명적인 협박을 받을 수 있고요. 나에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의료 정보가 밖으로 개인 정보가 나간다면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의 법 플러스 의료법이라는 것들이 결합돼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치료 기기의 안전성을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들이 논의가 많이 되고 있고 국가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조만간 또 다른 선례와 함께 아마도 조금 더 판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원격 의료라는 얘기를 갖고 왔는데 아마 이건 좀 예민한 문제입니다. 원격 의료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금지를 했었죠. 하지만 코로나 시기에 일부 허용을 했었고 최근에도 일부 허용하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병원 밖에서 디지털 치료 기기가 활용되다 보니까 원격 의료라는 것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격 의료와 관계된 법들과 그다음에 디지털 치료 기기를 사용하는 법들 간의 상충도 있고 그다음에
보안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고민도 같이 여러 단체에서 하고 있고 한림원에서도 역시 이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희가 디지털 치료제를 위해서 그리고 선진화 디지털 치료제를 우리가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리드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많은 의료 전문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희 한림원에서도 디지털 치료기기는 의료 전문가가 필요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필요하고 또한 이것들을 앱 형태로 하기 때문에 어떤 디자이너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정보들이 막 모이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가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의료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 엔지니어들도 있고요. 아까 말했듯이 보안이라든가 법률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임상시험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임상시험 전문가를 양성해야 되고 또한 이것들이 많은 기반이 없기 때문에 식약처에서도 이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처를 하기 위해서 그 전문가 디지털 치료 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양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만큼 많은 인력들이 한 디지털 치료 기기 안에 집약적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국가에서 그리고 병원에서 그리고 단체에서 이런 인력들이 양성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의 디지털 치료 기기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날이 꼭 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의료 가상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의료 가상현실을 이용한 저희가 디지털 치료 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러 방면으로 애쓰고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저희가 차세대 리포트를 디지털 치료 기기로 정해서 진행을 했고 저희 유튜브라든가 한림원 원탁회의라든가 이런 걸 검색해 보시면 저희가 그 외에 많은 내용을 담았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여기로 많이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또 최대한 이해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